신용카드 사기 탐지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머신러닝을 활용한 핵심 기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강의에는 퀴즈 1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6개의 주제를 다룹니다. 사기 탐지 데이터의 특성부터 시작해서 클래스 불균형 처리, 리샘플링 기법, 아이솔레이션 포리스트, 임계값 조정, 그리고 정밀도와 재현율의 트레이드오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기 탐지의 가장 큰 특징은 극심한 클래스 불균형입니다. 28만 건이 거래 중 사기는 고작 492건, 0.17%에 불과합니다.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죠? PCA로 변환된 익명 피처를 사용하며 사기를 놓치는 비용이 정상 거래를 차단하는 비용보다 훨씬 큰 비대칭적 비용 구조를 가집니다. 데이터 불균형을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팬더즈로 데이터를 로드하고 배류 카운트로 클래스 분포를 확인합니다. 정상 거래와 사기 거래의 개수를 출력하고 사기 대 정상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전체의 99.8%가 정상이고 0.17%만 사기인 극심한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균형 데이터에서 정확도는 무의미한 지표입니다. 모델이 모든 거래를 정상으로만 예측해도 99.8%의 정확도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것이 정확도의 역설입니다. 따라서 재현율과 정밀도를 사용해야 하며 클래스 가중치 조정이 필요합니다. 사기를 놓치는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클래스 가중치를 적용하는 코드입니다. 기본 랜덤 포레스트는 불균형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클래스 웨이트 밸런스드 옵션을 주면 소수 클래스에 자동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사기 거래의 가중치는 정상 거래의 약 580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이 사기 거래를 놓칠 때 더 큰 페널티를 받아 사기 탐지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리샘플링은 데이터 수준에서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언더샘플링은 다수 클래스인 정상 거래를 줄이고 오버샘플링은 소수 클래스인 사기 거래를 늘립니다. 특히 SMOT는 단순 복제가 아닌 합성 샘플을 생성하여 과적합을 방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불균형을 해결합니다. SMOT 오버샘플링 코드입니다. 임밸런스드 런 라이브러리의 SMOT를 사용합니다. 카운터로 원본 데이터의 클래스 분포를 확인하고 피트리 샘플로 SMOT를 적용합니다. SMOT는 K 최근접 이웃 사이의 합성 샘플을 생성하여 클래스 비율을 1로 맞춥니다. 단순 복제와 달리 새로운 변형을 만들어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입니다. 아이솔레이션 포리스트는 비지도 학습 기반의 이상 탐지 알고리즘입니다. 핵심 원리는 이상치가 정상 데이터보다 더 적은 분할로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라벨 없이도 학습이 가능하며 분할 횟수로 이상치를 판별합니다. 실무에서는 1차 필터로 활용하고 지도 학습 모델과 앙상블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이솔레이션 포리스트 적용 코드입니다. NS터메이터즈로 트리 개수를 100개로 설정하고 컨테머네이션은 예상 사기 비율인 0.002로 지정합니다. 피트 프리딕트로 학습과 예측을 동시에 수행하며 -1은 이상치, 1은 정상을 의미합니다. 디시전 펑션으로 이상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계값은 확률을 클래스로 변환하는 기준점입니다. 기본값 0.5가 항상 최적은 아닙니다. 사기 탐지처럼 소수 클래스를 놓치면 안 되는 경우 임계값을 낮춰서 더 많은 거래를 검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계값을 낮추면 재현율이 증가하지만 정밀도는 감소합니다.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F1 또는 F2 점수를 최대화하는 임계값을 선택해야 합니다. 임계값을 조정하는 코드입니다. 프리딕트 프로버로 각 거래가 사기일 확률을 얻습니다. 다양한 임계값인 0.3, 0.5, 0.7에서 예측을 수행하고 각각의 정밀도와 재현율을 계산합니다. 임계값을 낮추면 재현율은 올라가지만 정밀도는 떨어집니다. 비즈니스 비용 분석을 통해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 임계값을 찾아야 합니다. 정밀도와 재현율은 본질적으로 시소 관계입니다. 정밀도는 사기라고 예측한 것 중 실제 사기의 비율로 판정의 정확성을 나타냅니다.
재현율은 실제 사기 중 모델이 탐지한 비율로 탐지율을 의미합니다. 사기 탐지에서는 사기를 놓치면 금전적 피해가 크므로 재현율을 우선시합니다. 이 둘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신용카드 사기 탐지 데이터에서 정확도만을 평가지표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4가지 선택지를 잘 읽어보시고 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모델이 모든 거래를 정상으로만 예측해도 99% 이상의 높은 정확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기 탐지 데이터는 극심한 클래스 불균형을 가지고 있어서 정상 거래가 99.8%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모델이 아무 학습 없이 모든 거래를 정상으로만 예측해도 99.8%의 정확도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재현율, 정밀도, F1 점수 등 불균형 데이터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신용카드 사기 탐지에서 비대칭적인 비용 구조의 의미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사기를 놓치는 비용이 정상 거래를 차단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의미입니다. 사기 탐지에서 사기를 놓치면 고객의 금전적 피해와 회사의 신뢰 손실이 발생합니다. 반면 정상 거래를 사기로 잘못 판단하면 고객 불편이 생기지만 금전적 손실보다는 피해가 적습니다. 이처럼 오류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다른 것을 비대칭적인 비용 구조라고 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클래스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언더샘플링과 오버샘플링의 특징 비교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언더샘플링은 정보 손실 위험이 있고 오버샘플링은 과적합 위험이 있습니다. 언더샘플링은 다수 클래스의 샘플을 줄이는 방법으로 중요한 정보가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버샘플링은 소수 클래스의 샘플을 늘리는 방법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반복 사용하거나 합성함으로 과적합 위험이 있습니다. SMOT는 오버샘플링 기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아이솔레이션 포리스트가 사기 탐지에 효과적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상치가 정상 데이터보다 더 적은 분기로 고립되는 특성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솔레이션 포리스트는 비지도 학습 기반의 이상 탐지 알고리즘입니다. 핵심 원리는 이상치가 정상 데이터보다 랜덤 분기 과정에서 더 빨리, 더 적은 분기만으로 고립된다는 점입니다. 정상 데이터는 다른 정상 데이터와 유사함으로 고립시키려면 많은 분기가 필요하지만 이상치는 특이함으로 쉽게 분리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사기 탐지 모델에서 임계값을 0.5에서 0.3으로 낮추었을 때 예상되는 변화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재현율은 증가하고 정밀도는 감소합니다. 임계값을 낮추면 사기로 판정하는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거래를 사기로 분류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사기 중 탐지되는 비율인 재현율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상 거래도 사기로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늘어나 정밀도는 감소합니다. 이것이 정밀도 재현율 트레이드오프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SMOT의 동작 원리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소수 클래스 샘플의 K 최근접 이웃 사이에 새로운 합성 샘플을 생성합니다. SMOT는 단순 복제가 아닌 합성 샘플 생성 기법입니다. 소수 클래스의 각 샘플에서 K 최근접 이웃을 찾고 그 이웃들 사이의 선분 위에 새로운 합성 샘플을 생성합니다. 이 방식은 단순 복제보다 다양한 샘플을 만들어 과적합 위험을 줄이면서도 소수 클래스의 특성을 유지합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사기 탐지 모델에서 재현율 95%를 달성했지만 정밀도가 10%인 상황의 실무적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사기로 예측한 건 중 90%가 오타임으로 고객 불만과 운영 부담이 심각합니다. 정밀도 10%는 사기로 예측한 거래 중 실제 사기가 10%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기로 판정된 10건 중 9건이 정상 거래입니다.
이는 정상 고객의 카드가 자주 차단되어 고객 불만이 폭증하고 수작업 검토 인력의 업무 부담이 과도해지는 실무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아이솔레이션 포리스트에서 컨테머네이션 파라미터를 0.001에서 0.01로 변경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더 많은 수의 거래가 이상치로 탐지됩니다. 컨테머네이션 파라미터는 데이터셋에서 이상치로 예상되는 비율을 지정합니다. 0.001에서 0.01로 증가시키면 모델이 더 많은 데이터 포인트를 이상치로 분류합니다. 이는 재현율을 높일 수 있지만 정밀도가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사기 비율에 맞게 이 값을 조정해야 합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사기 탐지 시스템에서 클래스 웨이트 밸런스드 옵션을 사용할 때의 효과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소수 클래스의 오분류에 더 높은 페널티를 부여하여 학습합니다. 클래스 웨이트 밸런스드는 클래스별 샘플 수에 반비례하여 가중치를 자동 계산합니다. 소수 클래스의 샘플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소수 클래스를 잘못 분류했을 때 더 큰 손실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소수 클래스를 더 중요하게 학습하게 됩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신용카드 사기 탐지 데이터에서 V1부터 V28 피처가 PCA 변환되어 제공되는 이유와 그에 따른 전처리 시 고려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익명화되었으며 이미 스케일링이 되어 있어 추가 스케일링이 불필요합니다. 실제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에는 카드 번호, 가맹점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PCA 변환으로 원본 피처를 익명화합니다. PCA 변환 과정에서 데이터가 표준화되므로 V1부터 V28 피처는 이미 스케일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단, 어마운트와 타임 피처는 원본이므로 별도 스케일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기 탐지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머신러닝의 핵심 기법을 배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